네, 김종효의 효리부동 코너로 이어갑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겉다르고 속다른 반전 매력을 겸비한 종목들을 찾아볼 텐데요. 인포스타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어떤 주인공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 그 전에 스토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플랫폼 업체로 변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이 내용을 들고 와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스토리의 방점은 바로 변신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 잘 알려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의 변모, 그 다음에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변신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 변신에 성공한다면 제가 보기에 새로운 어떤 영역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그런 새로운 변신에 실패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장기간 머물 가능성도 있어서 과연 이 변신에 성공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어떤 주인공인지 궁금한데 그럼 오늘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바로 컴투스입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주라고 볼 수 있죠. 게임주로서의 그 흐름은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4월에 신작을 내놓긴 했지만 이후로 그다지 좀 흥행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 8월에는 신저점도 찍었거든요. 오늘도 3%에 가까운 하락으로 10만 원 선 지켜내지 못하고 현재 99,8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뭐 주가 이제 바닥권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던데 컴투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주죠.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킨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자, 게임 라인업을 보시면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와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서머너즈 워의 변형 모델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주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그 외에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임은 뭐가 있느냐? 프로야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주축으로 해서 계속 성장해 왔던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게임들 중에서 유명한 게임이 많지는 않네요. 게임을 이제 네, 서머너즈 워. 네, 그거. 서머너즈와 더불어서 컴투야 정도는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게임이었고 매출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 서머너즈의 변형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이 해당 종목의 매출과 이익을 지켜주는 중요한 변수였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을 좀 살펴볼까요? 그 IR 자료에서 나온 실적 추이를 보시면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어쨌든 서머너즈와의 변형 모델들이 계속 나오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익입니다. 이익이 분기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비용의 문제라는 거죠.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비용단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준 것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더 큰 것은 마케팅 비용입니다. 마케팅 비용. 네, 신규 게임들이 런칭하면서 최근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급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신규 게임이 새롭게 런칭해서 크게 히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게임을 잘 지켜가기 위한 기존 게임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그것을 계속 런칭시키고 흥행시키기 위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해당 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부진하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연초에 제시됐던 20만 원 목표가는 어느새 저 멀리.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목표 주가는 13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대거 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니,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목표가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컴투스 과연 좀 괜찮을까 싶긴 한데 이런 비용 증가 부문 문제도 그렇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 실적을 잘 보여줘야 되는 기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게임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계속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일단 지금 보시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 옅은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마케팅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비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게임에 발표됐을 때도 계속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도 비용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면 뭘 해야 될까? 결국 네. 매출을 늘리는 것밖에 그렇죠. 답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매출을 늘릴 방법이 있느냐가 결국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신규 게임으로 그것이 성공이 되든 다른 변신으로 성공하든 어쨌든 지금부터는 매출을 늘리는 것이 컴투스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양날의 검인 게 그러면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선 마케팅비를 줄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비를 줄였다가 매출이 줄면 그건 더 충격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매출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게임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기에는 어쨌든 좀 신작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이 게임이 갑자기 역주행해서 인기를 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싶네요.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컴투스에서? 네. 자, 이 종목의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현금 흐름표냐? 현금 흐름을 보시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상치를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당기 순이익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변화보다 더 눈에 띈 것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649억, 582억, 올해도 700억 이상의 비용이, 그러니까 자금이 나갈 것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의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의 성과가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시너지도 안 나고 있고 매출의 어떤 큰 카테고리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게임 업계 그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컴투스는 좀 헛발질을 조금 했다. 그래서 투자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건 역으로 뒤집으면 성과가 나타난다면 앞으로는 주목해 볼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자, 이렇게 투자한 것들이 어떻게 투자되었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접촉해 보시면 웹소설, 웹툰, 드라마,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위직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K뱅크 같은 그런 이 금융 쪽으로도 네.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위 디지털 세상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컴투스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단순하게 게임주를 넘어서 이제는 좀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재무제표상 단기 현금과 단기 금융자산을 합쳤을 때 5천억가량의 돈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할 자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활동에 있어서 뭔가 두드러지게 이 결과물이 나타나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게임 쪽에도 보시면 후속 모델들이 계속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일단 올해 10월 달 NBA가 출시되는 시즌에 NBA 게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좀 지연되면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어쨌든 2022년 1분기에 1분기. 출시가 된다면 그와 네.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매출 쪽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데브시스터즈의 이 쿠키런 네. 이것도 협업 모델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쪽에서는 협업 모델을 통해서 네. 계속 뭔가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고 신작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위직 스튜디오의 VFX 효과 등을 게임과 결부시켜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매출로 연결된다면 이 회사는 지금부터는 뭔가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네,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라고 하셨는데 데브시스터즈는 사실 오늘까지도 잘 가거든요. 그럼 같이 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현금을 받기는 하지만 주력은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게임이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협업 모델이기 때문에 본사에 미치는 효과와 컴투스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 따라서 여기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인 거고 여긴 매출의 일부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익에 미치는 전체 매출에 미치는 효과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데브시스터즈와 컴투스의 주가는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컴투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컴투스는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사고 싶습니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뭔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밸류를 한번 봅시다. 네. 이제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주가가 더 빠졌기 때문에 더 싸졌거든요. 네. PE 관점에서도 싸졌는데 PE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부터 비용 조절만 하면 PE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나름 성장주인데 PB를 보면 지금 거의 한 배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BPS가 지금 9만 원대인데요. 오늘 주가 9만 9천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PB가 한 대가 됐다는 것은 이게 성장주로서 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을 만약에 가치주라고 생각하면 가치주는 락바텀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락바텀이 지금 PBR 한 배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역사적 밴드의 거의 하단 부분까지 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은 락바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단 일정 부분 투자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성장주라면 PB 2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선 올인할 수는 없지만 네. 한 20% 정도는 투자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은 좀 베팅해 가면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빨간맛 2부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